자, 세포 분열 봅시다. 세포는 우리가 배웠다고 하니까 세포가 뭐야?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그렇지.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 맞아. 세포라고 하면 개체를 구성하는 기능적인 혹은 구조적인 기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얘기를 했지. 이게 이제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 잘 기억을 하고 있네. 기능적으로 혹은 구조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세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세포를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여기 가장 중요한 뭐가 존재를 하겠어? 핵이 존재를 하겠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질에 뭐 있어? 뭐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식물세포에 엽록체도 있겠고 그치? 그 다음에 뭐 리보솜도 있을 거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쭉 존재를 했었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포라고 하면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열은 뭐니? 그렇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현상을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얘기했어.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이 왜 일어나야 되냐라는 거지. 세포 분열.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하지. 생장이라고도 하고 성장이라고 해도 똑같아. 그러면 사람이 지금 채원이 너는 성장을 하고 있지. 선생님은 이제 성장이 다 끝난 상태가 될 거고 지금 너희는 아직 청소년기가 이제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기라 성장을 하고 있지. 그러면 이 세포가 부안정 이렇게 조그맣던 세포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점점 세포의 크기가 커지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세포가 성장을 한다. 아니면 우리가 생물이 성장을 한다라고 했었으면 그 기본적인 단위인 세포가 이렇게 점점 커지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세포의 수가 늘어나 생물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포가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생물이 생장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자 이러한 세포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물질 교환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생겨난 노폐물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사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즉 여기 포도당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세포에서 필요할 거고 뭐도 필요하겠어? 산소도 필요하겠지. 그러면 얘네가 물질 교환 그리고 여기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맞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용이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 대사가 우리 몸에 있는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게 세포가 이 정도 있을 때는 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편하다? 근데 이게 커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안쪽까지 어떠한 물질이 이동을 하고 안에 있던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이동 거리가 그러면 얘는 짧아. 그러면 금방 되는데 여기 천천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그럼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세포 분열을 할 때 크기가 무한정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뭘로?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을 해봅시다. 코끼리가 쥐보다 코끼리의 세포, 쥐의 세포를 비교를 해보면 코끼리의 세포는
클 거고 쥐의 세포는 이렇게 작냐라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뭐야? 크기는 비슷한데 크기는 거의 비슷해. 세포의 크기는. 그렇지만 뭐가? 개수가 많냐 적으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 사람 성인의 경우 세포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 몇 개? 몇백만 개. 500만 개? 자,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람의 성인의 세포 개수는 60조 그 정도였어. 지금은 거의 70조개 이렇게 얘기를 해. 세포가 늘어났어? 세포는 그때도 20년 전에도 사람의 세포 정해져 있을 거고 지금도 똑같을 건데 조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측 기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게 하나처럼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의 세포 개수는 한 70조 개로 알려져 있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보다는 이제 자라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점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세포 분해열이 필요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참고 16조 한번 가봅시다. 우무 조각을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르니?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2cm 두 종류로 큰 조각, 작은 조각을 이렇게 잘라놓고 어디는 식용색소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여긴 지금 거의 투명하지? 약간 불투명할 건데 묵 생각하면 될 거야. 하얀색 묵, 그거도 조금 더 투명할 건데 여기 식용색소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색소가 여기로 침투가 되면서 겉에 부분부터 점점 어떻게 돼? 염색이 되겠지. 빨갛게 염색이 되겠지. 그래 놓고 잠시 후에 꺼내놓고 중순으로 씻어. 그 다음에 가운데를 잘라서 그 단면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단면을 보면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색칠해져 있는 게 한 요 정도 된 것 같아. 책상으로 빨갛게 염색이 된 부분 이렇게 나와 있지. 맞아? 네. 그러면 전체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얘의 부피와 얘의 두 개를 합쳐놨을 때 부피가 같기 때문에 전체 여기 염색된 부분의 면적을 보게 되면 얘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면적이 얘가 더 커. 염색된 면적 부분이 얘가 더 크지. 근데 얘를 세포로 이제 비유를 할 건데 여기 우무는 얘보다는 얘 부피는 같지만 얘는 한 개, 얘는 두 개, 크고 작고 그 차이다라고 보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겁니다. 큰 우무 조각을 작은 우무 조각 두 개로 자르게 되면 잘린 면만큼 표면적은 어떻게 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두 개랑 합치면 전체 부피는 같아. 그렇지만 표면적은 얘가 더 넓지. 자, 큰 우무 조각의 표면적 봅시다. 4 곱하기 2 그게 4개고 2 곱하기 2가 위에 윗면해서 그러면 전체 큰 우무 조각의 표면적은 40제곱센티미터고 얘는 2cm니까 그게 몇 개 있어? 6개 있고 그리고 조각이 두 조각이니까 표면적이 48이야. 표면적이 얘가 더 넓어. 그런데 전체 부피는 16으로 똑같다고. 부피분의 표면적을 보니까 16분의 40 얘는 16분의 48 좀 보니까 2분의 5, 2분의 6 즉 부피분의 표면적이 얘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비유를 할 거냐면 이
우무 조각을 뭘로 보자? 세포로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용색소가 이렇게 들어갔지 않니? 이렇게 들어갔니? 그러면 뭐야? 영양소가 들락날락한 걸로 비유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세포가 커지게 되면 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하고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이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거 알겠니? 그러면 결론. 자, 이러한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세포 표면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 이게 커야만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지.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이게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커지면 어떻게 돼? 두 개로 분열해서 세포의 수를 늘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염색약에다가 염색을 하는 방법, 그리고 동화교과서에서는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서 만든 요 우무질, 여기에 처음부터 붙일 때 뭘 집어넣어?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집어넣을 거야. 얘는 염기성일 때 무슨 색을 나타내? 염기성 물질을 만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지시약이 될 겁니다. 페노프탈레인. 이건 이제 고등 때는 배울 거니까 지금 기억해두면 좋을 거야. 뭐야? 염기성.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굳힐 때 페노프탈레인을 넣어서 붙여놓으면 그때는 투명해. 그러다가 4% 수산화나트륨 혹은 비눗물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색깔이 어디? 바깥부터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염색약이랑 똑같겠지. 여기서부터 빨갛게 변하면 이 수산화나트륨이 안으로 침투하면 침투할수록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염색이 되는 이러한 같은 방법이야. 염색약으로도 하고 대부분은 이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페노프탈레인 용액.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결과. 세포가 클수록 필요한 물질이 세포 중심까지 이동하기 어렵다. 얘는 이만큼, 얘도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이 적겠지. 작은 우무조각 두 개가 큰 우무조각보다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 크다? 맞지? 작은 우무조각 두 개는 큰 우무조각보다 부피와 표면적이 모두 크다? 뭐가 틀렸니? 부피는 같지. 부피는 같고 표면적만 크지. 그러니까 틀렸네. 부피는 같아. 자, 작은 우무조각 두 개가 큰 우무조각보다 부피분의 표면적이 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는 부피가 얼마니? 1이고 표면적은 6이 될 거고, 그래서 6. 나는 부피는 8이네. 그 다음에 표면적은 2 곱하기 2, 4가 몇 개니? 6개니까 24네. 3이네. 자, 그러면 세포가 커질 때 문제점은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 그러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렇게 되면 물질 교환이 어때? 그렇지. 느려져? 느려져. 같은 말이야. 효율적이지 아니지. 효율적이지 아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느려진다. 원활하지 않다. 뭐 이렇게 다 같은 표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지. 세포가 커지게 되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니까 물질 교환이 어때? 비효율적 혹은 느려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DNA라고 얘기를 하면 DNA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을 거라고. 채원이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엄마를 좀 많이 닮았어? 왜 채훈이는 선생님 안 닮고 왜 엄마 아빠 닮았을까? 엄마 음. 엄마 아빠의 유전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 유전 정보가 어디에 있는데? DNA에 있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DNA가 뭔데? 금방 다시 유전 물질이야. DNA는 유전 물질.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특징 뭐라고 했어? 왜 코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화살코가 아니고 엄마 아빠를 닮았어? 그런 코를 갖는 이런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DNA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DNA라고 하는지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울 거야. 그래서 DNA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 산소 하나가 빠져 있어.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고 RNA는 그냥 리보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래서 DNA, RNA를 구분지어서 알아야 되는데 중등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 이게 왜 이름이 DNA라고 붙였는지 영어로 된 건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기억을 해줍니다.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사다리처럼 생긴 이중으로 된 나선이지. 이거 하나가 이제 나선이지. 이게 이중으로 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DNA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될게요. 여기에 이제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이 이렇게 생긴 실이 이렇게 꽈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꽈져 있으면 이게 나중에 토록 하고 풀리겠지. 그러니까 어때? 여기를 풀리지 말라고 사다리처럼 여기를 잡아당기는 이러한 끈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끈으로 얘를 서로 연결을 해놨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요거 이제 고등과정 가면 훨씬 어렵게 배울 거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 이 사다리 같이 생긴 애를 꽈놓으니까 이렇게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요게 DNA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DNA의 유전 물질이라고 했는데 여기 특정 부위의 유전자, 특정 부위의 유전자, 특정 부위의 유전자 이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DNA에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존재를 한다라고 해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가 여기에 유전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의 유전자는 선생님처럼 머리가 곱슬이 되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눈 색깔이 갈색으로 나타나는 여기는 코가 매부리 코고 여기는 뭐 코가 화살코고 이러한 유전자들이 쭉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자, 다시 DNA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 DNA는 유전 물질이라고 했어. 여기에 뭐라고 했어?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들을 이 DNA에 저장이 되어 있다. DNA의 특정 부분이 유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DNA는 혼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얘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 얘 이름이 히스톤 단백질이야. 단백질이라고 되는데 이게 나중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DNA에서 RNA로 전사가 일어나고 RNA에서 이제 단백질로 요 과정이 쭉 이어지게 될 거거든. 이게 생명중심 원리라고 해서 이제 고등과정에서 배울 건데 이때 이게 프로틴이 뭐니?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준다라고 배울 겁니다. 그러면 DNA도 DNA 구조를 보면 DNA가 여기 단백질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 DNA가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이런 DNA가 RNA로 복사를 하고 이 RNA가 이제 번역이 돼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단백질이 여기도 단백질이고 여기도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온다고. 야, 얘가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데 결국에 만들어지는 게 단백질이야.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항상 가르칠 때 여기다 뭘 집어넣어? 이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다라고 구분을 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이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이야. 여기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이야. 이런 단백질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우리 생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얘가 모든 일을 해. 우리 몸에서
생장이라든지 호르몬을 만들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얘가 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단백질은 시스토닌 단백질이라고 그냥 그렇게 외워버려. 아예. 그래서 DNA 이런 실이야. 얇은 실이 구슬 모양의 히스톤 단백질을 돌돌돌돌돌 감고 있어. 그래도 얘는 실이야. 그러니까 얘는 구분 지으면 염색사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염색사는 뭐가 있는 거야? 그 안에 DNA가 있는 거야. 그 DNA 안에 유전자가 있는 거지. 자,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형태는 염색사야. 평상시에는 이렇게 DNA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이 사자가 실사자지. 실사자야. 그래서 실처럼 평상시에는 풀어져 있어. 그런데 배워서 알겠지만 얘가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렇게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이렇게 뭉쳐 있어. 이게 염색사라고 합시다. 이 안에 뭐가 있어? 염색체가 있다라고 했지. 여기 DNA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를 이렇게 나눠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DNA 유전 정보가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정확하게 반이 나눠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뭉쳐 있어. 뭉쳐 있으면 이게 반 잘라지기가 반으로 정확하게 나눠지기가 힘들어. 왜? 이렇게 길다랗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디가 중간인지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치겠지. 그러니까 얘가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뭘로 만들어져? 응축이 돼서 뭘로? 염색체 형태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세포 분열 직전에 뭘로 만들어져? 이런 염색체라고 하는 막대 모양, X자의 막대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세포 분열이 끝났어. 그러면 다시 이 염색체는 풀려져. 염색사로 다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염색사, 염색체로 나뉘어. 다만 뭉쳐져 있느냐,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그냥 풀어져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야? 유전 정보로 다 담겨져 있는 거지. 알겠니? 네. 지금 이 염색체를 봤었을 때 여기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X자로 나누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쪽 하나를 뭐라고 해? 염색 분체라고 할 거야. 이쪽 부분도 하나는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지어 있는 이 부분을 동원체라고 하거든. 이 동원체를 중심으로 좌우로 하나의 염색 분체, 하나의 염색 분체. 이 염색 분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게 된다. 즉 여기 있잖아. 염색 분체가 지금 여기도 염색 분체고 여기 염색 분체라고 했지. 여기에 염색 분체를 갖다가 그대로 복사를 해놓았다라고 보는데 복제라고 하지. 복제를 해놔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염색 분체와 이쪽에 있는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같아. 동일해. 왜? 얘를 복제를 해놔서 여기다 갖다 붙여놨으니까. 얘의 유전 정보와 얘의 유전 정보는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염색 분체 두 개를 합쳐놓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요거 얘기가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지.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 이런 유전 물질이 뭘로 염색사의 형태로 되어 있지. 이게 이제 복제를 해. 똑같이 생긴 애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반으로 똑 하고 나눠져야 되거든. 반으로 똑 하고 나눠지려니까 얘가 길게 늘어뜨려져 있으면 반으로 나눠지지가 않겠지. 힘들겠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응축이 돼서 굵게 뭉쳐져. 이걸 응축이라고 얘기를 할거든. 응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염색체의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여기 똑 하고 떨어져서 한쪽으로. 그러면 얘랑 그때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애로 뭐가 돼? 세포 분열이 이르게 되고, 세포 분열이 끝났으니까 어때? 다시 원래 상태인 염색사의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야. 배웠지? 네. 그래서 쌍으로도 표현을 할 거야. 23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세포를 갖다가
분열을 계속 시켜. 그러다가 중기쯤 되면 얘네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이 될 거야. 중기 딱 멈춰.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염색체를 쭉 갖다 놓고 크기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배열을 쭉 해놔. 46개를 쭉 배열해 놓고 이렇게 큰 애 작은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크기가 제일 큰 애 비슷한 애 두 개. 한 쌍 해서 몇 개가 되냐면 사람의 경우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존재를 합니다. 어디? 사람의 체세포에는. 선생님, 체세포? 체세포는 뭐고? 또 다른 세포가 있어? 체세포는 뭐야? 체세포. 그렇지, 몸을 구성하는 세포, 체세포. 이거 말고 또 무슨 세포 있어? 뒤에서 바로 나오지. 생식세포 배웠지? 뭐? 정자난자 생식세포가 있고 이거 말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우리는 체세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이따 배우겠지만 그 개수가 절반이지 체세포의 절반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혹은 이렇게 묶었어. 염색체 하나 이렇게 묶어서 한 쌍으로 얘기를 하면 23쌍의 염색체가 존재를 한다라고 할 때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염색체가 몇 개냐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염색체의 개수를 셀 때는 무조건 이거 기준이야. 여기 아까 선생님이 여기 찝는 이 동그란 부분을 뭐라고 했어? 동원체라고 했지. 동원체가 몇 개냐라고 해서 이 동원체의 개수만 세면 염색체의 개수를 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자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거 23쌍이야. 46개. 남자의 염색체도 23쌍 46개인데 보면 하나의 염색체 두 개가 어떻게 짝 쪄져 있어. 크기가 비슷한 애가. 크기가 비슷하게 짝짝짝짝짝 되어 있어. 이게 염색체 두 개, 염색체 하나. 그럼 아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염색 분체, 얘를 염색 분체라고 했어. 그게 하나의 염색체라고 했어. 염색체와 염색체. 여기 색깔이 다르지. 여기서 쌍인데 색깔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는 아빠한테 받아온 염색체라고 하면 얘는 엄마한테 받아온 염색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오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왔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같을까? 다르겠지. 얘의 즉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면 얘의 유전 정보와 얘의 유전 정보는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럼 염색체가 46개라고 했어. 그리고 23쌍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염색체를 굳이 마지막 거 한 쌍을 제외하고 나머지 22쌍까지를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가 될 거고 나머지 여기 45번, 46번, 45번, 46번 여기는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성을 결정할 것.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몇 번째 있어? 45번째, 46번째, 23번째 쌍의 성염색체가 존재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멀쩡한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46개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어. 가져야 돼. 근데 간혹 여성 같은 경우 X가 하나 없는 경우도 있어. X 터너 증후군이야. 여기 XXY가 있어. 남자가 XXY가 올 수도 있어. 이 염색체 개수가 이제 나중에 전공하게 되면 배우게 될 건데 염색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46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이제 여기 XX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성이야. 여기에 XY라고 하는 하나는 Y니까 어때? 작지. 이러한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남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상동 염색체인데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여성 같은 경우 이거는 누구한테 받아? 엄마한테 받았으면 이건 아빠한테 받을 거라고. 그러면
남성의 경우에 요 Y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빠한테 받을 수밖에 없죠. 엄마한테 받을 수는 없죠. 엄마는 없으니까. 이거는 아빠한테 받아왔겠고 이건 엄마한테 물려받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생물의 염색체 수는 생물마다 다 고유해. 여기 보면 완두 14개, 사람 46개, 개는 78개, 소나무 24개, 초파리 8개, 침팬지 48개야. 생물마다 고유한 염색체의 개수가 다 다르다. 간혹 같을 수도 있어. 같다 하더라도 염색체의 모양이나 그 다음에 모양 달라. 개수는 같더라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이제 아, 종이 다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염색체 개수 가지고 뭐야? 생물 종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염색체 뽑아서 비교를 해보라는 거지. 개수 달라? 그러면 아, 겉으로 보여지는 건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다른 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야, 사람은 46개인데 개는 염색체가 78개야. 야, 개가 사람보다 고등해? 아니지.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와 이 고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 연관관계가 없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여기 요 부분 DNA의 특정 부위에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둘 감싸고 있는 게 염색사 평상시에 이게 이제 세포 분열하기 직전에 응축이 되면 이러한 막대 모양인 염색체로 존재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 염색 분체와 얘를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얘의 염색 분체와 얘의 염색 분체는 얘를 복제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의 염색체는 46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염색체 두 개 같이 가지고 있어.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는 아빠한테 받았으면 얘는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염색체 46개, 23쌍, 23쌍인데 22쌍까지는 상염색체, 23쌍은 성염색체. 그래서 XX 여성, XY는 남성을 의미한다라는 거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볼 건데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이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먼저 체세포 분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즉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눠지기 전에 세포를 뭐라고 해? 우리는 모세포라고 하지. 모세포에서 두 개의 하나의 모세포에서 두 개의 뭐라고 하니? 딸세포를 만드는 것을 나눠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17쪽 가서 탐구 B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해볼 건데 여기 실제적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요 양파의 뿌리끝을 사용을 할 거야. 이게 지금 물이 담긴 비커에서 키우고 있는 양파야. 양파 같은 경우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여기 뿌리가 자라면서 얘가 위에 싹 나와가지고 자라거든. 그랬을 때 여기 뿌리를 길러서 뿌리 끝을 1cm 정도 자르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선생님 왜 여기 표피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왜 뿌리 끝을 사용하느냐?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 끝에는 생장점이 존재를 할 겁니다. 생장점에 뭐가 있어?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세포 분열을 관찰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런 표피 같은 데에서는 세포 분열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요 양파 뿌리 끝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왜? 세포 분열이 활발하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를 1cm씩 자른 다음에 얘를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
얘를 우리는 고정액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고정액에다가 하루 동안 담가두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고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고정액에다 담가놔서 고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고정은 뭐냐면 이게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 멈춰! 그대로 멈춰라 하고 멈추는 과정이 고정이라고 봅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왜냐면 이게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게 이따가 배우겠지만 그 세포 분열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멈춰놓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 단계가 들어가게 된다. 뭐야?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고정액. 에다가 하루 동안 담가놓게 되면 얘가 세포 분열을 하다가 멈춰버릴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건져서 묽은 염산에다가 넣어서 55도씨의 온도로 물중탕을 한 다음에 증류수로 씻는다라는 겁니다. 염산이지 얘가 식물세포이기 때문에 되게 세포벽이 존재를 하지. 세포벽은 단단하지. 그렇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요 헬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야만 이 조직이 염산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강력한 물질이다 보니까 묽은 염산에 이 식물의 조직이 어떻게 돼? 녹아. 완전하게 녹진 않겠지. 왜? 묽은 염산이니까. 그래서 세포를 잘 분리시키는 과정을 갖는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린 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묽은 염산에 담가 놓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세포를 뚜렷하게 관찰을 하기 위해서 염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를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식물세포를 염색할 때 크게 아세트산 카민이라든지 아세트올세인 이렇게 두 가지 용액을 사용을 할 건데 둘 다 붉은색이야. 그리고 동물세포를 관찰할 때는 메틸렌블루 같은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카민 용액 혹은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뿌려놓고 한두 방울 뿌려놓고 염색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핵이라든지 염색체가 어때? 조금 더 잘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나중에 현미경을 보면 알겠는데 아주 작은 이 양파의 뿌리라고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그 세포들이 다 어떻게 되면 겹겹겹겹 수십 겹이 겹쳐서 보여. 그렇게 되면 제대로 관찰이 안 되겠지. 위에서 빛을 밑에서 충돌하는 걸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세포들이 겹쳐 있으니까 얘를 잘게 해붙임으로 얇은 침이야. 이런 침으로 부서져 찢어. 그 다음 덮개 유리로 덮어주고 이 안에 공기 빠질 수 있게끔 어때? 연필에 달린 곰을 살짝 눌러줘. 이걸 세게 눌러주면 이게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눌러주게 된다. 그렇게 세포들이 뭉쳐지지 않고 어떻게 잘게 갈라놓는 떼어내서 한층 펴는 과정을 이렇게 분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거름종이를 갖다 놓고 살짝 누르게 되면 여분의 이 염색약이 바깥으로 이렇게 번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과정은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으로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배율에서 상 위치 찾아놓고 이제 고배율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보면은 이 염색체의 모양과 행동에 따라 이 체세포 분열 단계를 딱 구별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 다 간기밖에 안 보여.
선생님이 수십 번을 해봤는데도 전기, 중기, 후기 관찰한 적 거의 손에 꼽을 정도야. 수십 번을 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간기가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얘기는 뭐야? 간기가 이 세포의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분열 전의 세포보다 크기가 작다. 자, 이렇게 세포가 커지다가 어느 정도 더 커졌어. 이제 물질 교환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을 해서 다시 작아질 거야. 그럼 다시 얘가 또 커지게 돼. 그러다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비효율적인 것도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이전 세포보다 작다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양파의 뿌리 끝 생장점에서는 뭐가 일어나?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체세포 분열 관찰은 고정, 그 다음에 뭐니? 해리, 염색, 분리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된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뿌리 끝에서는 감수 분열이 일어난다. X. 감수 분열이 뭐 아니고 뭐지? 그렇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세포는 중기의 세포이다. 어떤? 그렇지. 간기가 가장 많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하는 과정을 해리라고 한다. 맞지? 아세트산 카민 영역을 떨어뜨릴 까닭은 세포질을 붉게 염색하기 위해서다. 예, 세포질. 뭐를 염색하는 거야 이거지? 염색체나 핵을 염색하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틀렸어. 잘 봐야 돼. 세포질이 아니야. 세포질은 염색이 되지 않아. 자, 세포가 생명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 고정이라고 했지. 자, 고정액은 어떻게 만든다고? 뭐랑? 에탄올이랑 뭐지? 아세트산을 3대 1로 섞는다. 양파 뿌리 끝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는 까닭은 뭐가 되겠어? 그렇지.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대. 그 생장점은 왜? 그렇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을 하게 된다.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세포의 주기를 보게 되면 아까 대부분이 간기가 관찰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시계로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포 주기가 있을 거야. 대부분의 시간, 12시간 중에 한 11시간 정도는 간기야.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분열기는 뭐 1시간 정도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분열기가 일어난 분열은 크게 네 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였는데 아까 B 보니까 전기가 아니라 간기에 있는 것들만 다 보인다라고 했고 여기는 거의 관찰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지. 왜 그래? 세포 주기의 대부분이 간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 간기였다가 분열기가 돼서 두 개로 분열이 돼. 그러면 또 자라다가 또 어느 정도 커지면 다시 또 분열이 돼.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분열이라는 분열기 나머지가 이제 간기인데 간기는 사이간자야.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이제 사이간자 간기라고 하면 그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때 생장하고 그다음 세포 분열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요 간기라고 얘기를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뭐
분열을 준비를 하는 시간. 그러면서 얘가 커가는 시간. 쉽게 말하면 조그맣던 세포가 커지고 커지고 커지는 이때까지가 간기야. 그래서 더 이상 커지면 안 돼. 이렇게 분열을 하는 분열기. 대부분의 시간이 요때야. 그러면 요 분열하는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 간기가 되겠다. 간기가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겠다. 자, 그러면 이때 간기 때 세포도 생장하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하는 때가 언제야? 간기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를 하는 간기 때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된대. DNA가 복제가 된대. 그리고 분열이 시작되면 자, 간기에서 이제 분열기가 시작이 되면 분열기는 이제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로 이제 나눠져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분열기는 핵분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 단계로 일어나게 된다. 자, 핵분열은 먼저 간기부터 하자. 간기. 분열 전이야? 이게 여기서부터 분열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분열 전에 뭐라고 했어? 유전 물질을 복제한다라고 했지. 세포의 크기가 커질 거야. 왜? 아까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분열기. 여기서부터가 분열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간기 때는 세포가 커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DNA 유전 물질이 복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랑 이렇게 생긴 DNA를 어떻게 돼?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이 복제를 하는 시기가 간기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 양이 어떻게 돼? 똑같은 걸 하나 더 복제를 하니까 2배로 늘어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아직 분열 전이니까 핵막도 존재를 할 거야. 이게 세포라고 하면 핵막도 존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핵 속에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그게 이제 분열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분열기는 핵분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로 나눠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핵분열을 먼저 보게 되면 핵분열은 크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처럼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어떻게 돼? 이런 염색체 형태로 응축이 되게 될 거예요. 언제? 전기 때 이렇게 염색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핵막으로 구획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중간중간 핵막이 어떻게 돼? 끊어지는,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때 염색체는 2가닥의 이렇게 X자 형태인 2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실처럼 생긴 방추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방추사가 뭐니? 거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방추사? 오른쪽 밑에. 염색체를 세포 양쪽 끝으로 껴보는 얇은 실험을 구조. 뭐야? 쉽게 말하면 영화에서 이렇게 갈고리 애가 던졌어. 잡았어. 그 잡아 당기는 줄이라고 보면 될 거야. 실사자야. 마찬가지로 이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줄이라고 보면 돼. 실이라고 보면 돼. 이게 형성이 될 겁니다. 언제? 전기 때. 그 다음 중기. 중기 때는 이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이렇게 배열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중기가 관찰을 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 관찰하기. 요때 염색체의 수나 모양을 가장 관찰하기가 쉬워. 가운데에 있어. 나머지 여기 전기, 후기, 말기는 굉장히 관찰하기가 어려운 반면 다 어려워. 왜? 간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기, 중기, 후기가 다 관찰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 그나마 중기가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중앙에 배열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중기가 여기 세포 중앙에 배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외우라고 할 때 이제 보니까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염색체의 수와 뭐야? 그래서 송중기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어. 송중기 아니? 배우 송중기 잘생겼잖아. 보기 좋잖아. 그치? 남자가 봐도 보기 좋을 정도 잘생겼잖아. 그래서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야. 딱 뚜렷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중기 때 염색체가 가장 잘 관찰이 되더라. 이렇게 외워두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을 거고, 뭐 나중에 뭐 시험을 봤다라고 했는데 시험 보게 되면 이게 중기입니다라고 얘기 안 해.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만 나왔었을 때 이게 전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말기인지 이렇게 구분을 막 져야 될 때 이게 가운데만 배열이 되어 있다. 중기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때 가장 짧은 시기야. 간기, 여기 분열기 짧아. 그 중에서도 이 전기, 중기, 후기, 중기 가장 짧게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서 방주사가 이 염색체에 달라붙어서 양쪽으로 서로 잡아당겨서 끌어가는 시기가 후기가 될 겁니다. 그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는 여기에서는 지금 좀 확대를 해놓을게. 이렇게 X자 여기 동원체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걸 뭐라고 했어? 한쪽을 염색 분체라고 했지. 여기가 염색 분체라고 했지. 후기가 되면 양쪽에서 얘가 실로 잡아 끌어당겨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붙어있던 염색 분체, 즉 이렇게 해서 붙어있으면 이게 뭐라고 했어? 염색체잖아. 이게 염색 분체가 어떻게 돼? 분리가 되는 시기가 언제? 후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즉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시기, 양쪽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말기가 되면은 양쪽으로 끌려간 이 염색체가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뭉쳐있던 게 다시 풀어지게 되고, 이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포질 분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 있던 세포가 이제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는 게 말기 때 일어나게 된다. 세포질 분열도 동물과 식물 세포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지. 왜냐하면 식물 세포에는 동물 세포에 없는 구조물인 뭐가 있니? 바깥에 세포 벽이 존재를 하지. 세포 벽은 말 그대로 벽이야. 굉장히 단단하지. 그렇다 보니까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쪽 세포질 함입이 일어나. 조금씩 들어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고 조금씩 들어가고 해서 어떻게 돼? 딱 닿으면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함입이라고 얘기를 하지. 함입. 세포질 함입. 이런 형태로 동물 세포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반면에 여기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바깥에 견고한 세포 벽이 존재를 하니까 이게 동물 세포처럼 세포 막으로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두꺼워서, 견고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 안쪽에 뭐가 생기냐면 세포판이라고 하는 구조물들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게 조금씩 길어져 어떻게 이게 서로 이어지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하나 이런 식으로 구획이 완벽하게 이어지면 두 개의 딸 세포로 세포질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파트에서. 그러면 모세포와 원래 가지고 있던 이게 모세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딸세포지.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딸세포는 모세포와 유전 정보가 같겠지. 그리고 염색체의 수와 모양도 같을 거라고. 얘와 똑같은 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염색체 수 같겠지. 그러면 이게 체세포를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 몇 개겠어? 이쪽 딸세포에는? 23개. 얘는? 23개. 틀렸지. 체세포에서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여기 뭐라고 했어? 염색체의 수가 모세포하고 딸세포가 어때? 같아. 그래서 얘 46개. 얘도 46개가 돼야 된다. 얘가 금방 처음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23개,
23개로 나눠주면 사람이 아니잖아. 아,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되는데 23개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 분열에서는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같아.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뒤에서 나올 뭐야? 감수 분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딸세포가 다시 또 커지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이 정도 됐어? 더 이상 물질 교환하는 게 비효율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또 딸세포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체세포 분열 결과 뭐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생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도 크고 있니? 채원이? 네. 선생님은 클까? 아니. 더 안 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더 안 큰다고.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늙으면 이제 세포가 이제 오래되면 이제 쭈글쭈글해지니까 키도 작아져. 그런 반면에 지금 성장기의 키가 채원이 너처럼 커지는 거 왜 그래? 이런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지게 된다. 생장이 일어나게 되는 게 뭐 때문에 이 체세포 분열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우리가 배졌어. 그럼 이렇게 잘 봉합해놓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새살이 돋아서 어떻게든 계속 벌려진 상태로 있지 않겠지.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다시 새로 재생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세포 만들어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이런 재생도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현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감수 분열 얘기를 할 건데, 이름이 왜 감수 분열이야? 그렇지. 감소해. 뭐가? 염색체의 수가 감소를 한다. 감수 분열. 같은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서 배운 거 뭐야? 체세포 분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인데,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수가 감소해. 그렇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 분열입니다. 즉 우리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 정자 만들고 난자 만들고 하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나랑 똑같이 생긴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을 하게 만드는 것, 정자, 난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난세포와 꽃가루를 만드는 것을 감수분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동물은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것을 감수분열이라고 할 거예요. 정자는 어디에서 만들어? 종소에서 만들 거고,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난세포는 밑씨에서, 그 다음 꽃가루는 꽃밥에서 만들게 된다. 만들어지는 장소, 감수분열 장소, 뭐 이런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감수분열이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즉 감수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다른 부분은 간기에서 핵분열, 세포질 분열, 요게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으면,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기가 있어. 저기 뭐야, 간기가 있고, 간기 전에, 간기 이후에 이제 분열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분열기가 2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체세포 분열과의 다른 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감수 분열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날 때 첫 번째 감수 분열을 감수 1분열, 두 번째 게 감수 2분열 이렇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있겠어? 간기가 있겠지. 간기 있겠고. 간기 동안 뭐가 일어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감수 분열, 즉 분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일어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복제가 일어나겠지. 여기 간기 때. 그 다음 1분열, 2분열 일어나게 되고,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간기가 존재할까? 없어. 그냥 바로 1분열 끝나면 2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기 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감수 1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 이때 마찬가지로 핵막이 사라지게 된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염색체 하나, 둘, 셋, 네 개를 표시를 해놨잖아. 그러면 여기 두 개가 크기가 색깔이 다르면 하나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엄마 거, 하나 아빠 거가 될 건데 여기 크기가 비슷한 애를 얘네를 붙여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하니? 상동 염색체라고 할 거라고. 염색체가 두 개가 같이 크기가 비슷한 애가 나란하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기 편하게 위해서 4개만 표시를 해놓은 거야. 2개 표시될 수도 있고. 왜? 일일이 46개 다 그리고서 그거를 일일이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 이거 하나 보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보기 편하게 아까 체세포도 마찬가지로 4개 해놓은 거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세포가 4개가 아니다는 거. 그냥 보기 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냥 4개만 해놨다라고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감수 1분열 전기 때 뭐가 사라지겠어? 핵막이 사라지면서 여기 뭐 방추사가 생길 거야.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기 때 아까 이렇게 생긴 상동 염색체가 서로 팔짱을 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즉 상동 염색체가 2개 붙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요게 이제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나? 전기 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중기 때 마찬가지로 이 염색체들이 중간에 배열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아까 앞장 넘어가가지고 체세포 분열의 중기와 여기 감수 1분열의 중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배열이 되었었을 때 그 앞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걔네는 이렇게 크기별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세로로 여기 양쪽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끌어가려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크기가 큰 상동 염색체, 크기가 작은 상동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게 모식도긴 하지만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 체세포 분열에서는 한 줄이에요. 한 줄로 배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여기는 2줄로 배열이 되어 있어. 왜? 이가 염색체이기 때문에 2줄. 얘는 한 줄로. 이런 차이점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왜? 나중에 이렇게 문제로 나올 거야. 이게 혹은 이게 저거랑 똑같지. 체세포 분열의 중기 때 이거랑 보고서 이렇게 나와. 이것만 나와. 이게 감수 2분열이냐 체세포 분열이냐 체세포 분열의 중기냐 아니면 감수 1분열의 중기냐라고 찾을 때 요 배열이 한 줄이냐 2줄이냐 요거 보고서 아 이게 1분열 중기구나 2분열 중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왜? 나중에 이렇게 안 나오거든. 그림으로만 나오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가 염색체가 중기 때 가운데 중앙에 배열을 하게 될 겁니다. 후기가 되니까 방추사가 얘네를 끌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중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염색 분체가 끌려갔다고. 그런데 여기는 염색 분체가 아니라 뭐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라는 특징. 요게 체세포 분열과 다른 점이 될 겁니다. 왜? 여기가 이가 염색체이기 때문에 아까는 그냥 이렇게 된 애들만 분리가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당겨가니까 이 염색 분체가 된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반면에 여기는 2개가 쌍으로 되어 있는 이가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 감수 1분열 후기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 여기 염색 분체가 분리,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기 및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똑같대. 여기도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면서 요 세포질 분열은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는 전기 때 감수 1분열 전기 때 여기 염색체 개수 몇 개야? 4개. 4개야? 왜? 어떻게 보라고 했어 여기?
동원체 보라고 해서 여기 4개야. 자, 감수 1분열이 딱 끝나서 여기 이렇게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한 개에 있는 염색체 몇 개야? 2개야. 굉장히 중요하지. 4개가 2개로 줄어들게 됐어. 언제? 감수 1분열에서. 감수 2분열 말기가 돼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더니 4개의 염색체가 몇 개로? 2개로. 수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감수 분열이 됐어? 아까 체세포는 4개로 시작하면 딸세포에 몇 개가 생겼어? 4개가 있어.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은 반면에 감수 1분열에서는 4개에서 2개로 이렇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간기가 있느냐? 간기 없어. 간기 없이 바로 감수 2분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수 2분열.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여기 감수 1분열은 저거랑 똑같아.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핵막이 사라지면서 중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염색체, 여기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추사가 후기가 때 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지.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야. 여기 염색 분체가 분리. 뭐랑 같다라고 했어? 여기 체세포 분열과 같다라고 했어. 그랬더니 염색 분체가 가고 여기 다시 말기 때 뭐가 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엔 이렇게 염색체 여기 몇 개니? 2개. 여기 염색체 2개. 여기 2개. 여기 2개. 여기 몇 개야? 2개. 2개. 즉 요거 하나로 봤었을 때 똑같이 염색체 2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져. 즉 감수 2분열이 시작해서 끝나면 염색체 개수 변하지는 않을 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 4개로 시작했던 염색체 수가 2개씩 가지고 있는 세포는 몇 개? 4개. 세포 1개가 세포 4개로 염색체 개수가 4개가 2개 이렇게 최종적으로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감수분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왜 감수분열 결과와 뭐가 만들어져?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러면 정자에는 생식세포니까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야? 23개야. 난자에는 23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23개의 정자와 23개의 난자가 서로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게 될 거지. 그러면 몇 개의 염색체를 가져?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라는 거지. 만약에 얘가 감수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똑같이 정자도 염색체의 개수가 46개고 난자도 46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염색체 2개 합쳐지면 얼마니? 92개잖아. 92개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개수가 46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는? 감수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됐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비교. 이것만 잘 기억해 두면 될 겁니다.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을 하게 되고 감수 분열은 연속해서 2회. 간기 체세포 분열기, 간기 분열기. 여기는 간기 분열기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 하나의 세포에서 체세포 분열은 2개의 딸세포, 하나의 세포에서 4개의 딸세포가 감수 분열을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이가 염색체에서는 어디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감수 분열에서, 감수 1분열 전기 때 나타나는 특징. 그다음 염색체 수 변화 없어. 2개면
딸세포에도 2개. 여기는 2개로 시작했으면 딸세포는 하나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체세포 분열은 언제? 생장이나 재생을 할 때. 감수 분열은 언제?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분열 결과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모식도로 많이 염색체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하면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개수가 6개다라고 하면 그 체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의 생식세포는 반씩만 가지겠지. 몇 개? 3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보자.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과정을 비교를 할 건데, 자 여기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기 때 뭐가 일어나? DNA 복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복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 염색 분체. 여기도 염색 분체, 염색 분체.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감수 분열에서는 감수 1분열 전기 때 뭐가 일어나? 이가 염색체. 이 염색 두 개의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붙어버리는 뭐가 일어나?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중기가 되면 가운데 배열해 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딸세포로, 여기는 감수 1분열 때 이가 염색체가 벌어지니까 뭐가 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딸세포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이제 감수 2분열이 되면 여기서 다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딸세포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두 개, 하나. 감수 1분열 끝나면 염색체가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감수 2분열은 그대로 가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여기 체세포 분열 마찬가지로 염색체 수의 변화가 모세포랑 딸세포는 염색체 변화가 없어. 다 두 개. 다만 세포가 하나에서 2개로. 여기는 2개. 하나.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구나. 그게 언제? 전기 때 줄어들게 된다. 여기 전기 끝나고 나면 하나가 계속 감수 2분열일 때도 하나니까, 자, 2개가 하나로 반으로 줄어드는데 세포 수는 하나가 몇 개가? 4개의 딸세포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 문제 풀어보자. 전기네, 전기. 체세포 분열 전기세포니까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돼? 한 쌍, 두 쌍, 세 쌍. 염색체 수 6개야. 생식세포 분열 일어나게 되면 감수 분열 결과 몇 개니? 3개의 염색체가 한 가닥이네. 그리고 여기 체세포 분열 결과 6개가 몇 개니? 6개의 염색체 수. 자, 그대로 갖다 놓을 거야. 지금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이렇게 나타냈다. 몇 개니? 6개네. 6개인데 얘가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전기에 해당하는 세포라고 했습니다. 전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염색 분체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뭐가 되겠어? 미음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감수 2분열 전기에 해당하는데, 얘가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어.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감수 분열 1분열이 끝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염색체의 개수의 절반이 되겠지. 절반이 될 거니까 여기 생겼다가 6개 중에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된다. 3개인데 마찬가지로 분열 전에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감수 1분열 끝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얘만 나타날 거니까 뭐가? 니은의 형태가 감수 2분열 전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다시 감수 분열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딸세포야. 딸세포는 뭐가 되겠어? 리을이 되겠지. 자, 이 생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딸 세포는 뭐가 되겠어? 디귿 그렇지. 똑같이 몇 개가 있어야 돼? 여섯 체세포니까 6개 있어야 된다. 그래서